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홀로 부동산 등기 실무 오늘 제 11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나 똑같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토지였고요. 오늘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이 말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미등기된 상태에서 등기부상에 처음으로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보존 등기 그 자체도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이때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단독으로 신청한 사람은 누구냐? 건축물 대장의 즉 가옥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등록되어 있는 자가 사망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속인 또는 포괄 승계인들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확정 판결에 의해서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 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리고 재소전,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조서, 그리고 인락조서, 그리고 조정조서 등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증명을 하는 자,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도지사,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토지는 안 되고요. 요거는 건물에 한해서,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확인을 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한다면 건물에 한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겨보시면 사례를 제가 써놨는데요. 만약에 보존 등기가 안 된 건물을,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A 건물에 대해서 갑이 보존 등기 안 했어요.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 갑의 건물을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수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갑은 누가 될까요? 매도인이 되겠고, 을은 누가 될까요? 매수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을이 보존 등기 할 수 있느냐? 보존 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매수인이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을 사실 때는 그 매도인이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보존 등기한 이후에 다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갑이 말이죠. 갑이 이 A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했다고요. 그러면 갑이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역시 분양을 한 거예요. 이제 분양한 거를 을이
분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 등기 하려고 보니까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축업자 앞으로. 그죠? 갑한테 건물을 지금 분양받았어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요. 그러니까 을은 갑은 누가 될까요? 매도인이 되겠고 을은 매수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 건축업자 앞으로. 건축업자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계약은 누구하고 맺었는데? 갑하고 맺었는데 제 3자 앞으로 건축업자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축업자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권리가.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을은 건축업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보존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을은 건축업자 앞으로 보존 등기된 것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사람은 누구냐? 갑이 해야 돼요. 갑. 원 건물을 신축한 자. 이 갑이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이 말소 청구하는 거지 을은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되어 있는 것은 갑이 말소 청구를 해서 다시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저는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신축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전 등기를 하려고 등본을 떼어보니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건축업자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건축업자를 상대로 원인 없는 보존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 을이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원 매도인이 거기 나왔죠. 권리 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록 매수했다 하더라도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합니까? 원래 소유자인 매도인이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매도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물건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내가 먼저 보존 등기가 안 됩니다. 원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얘는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취득세에서 이제 그 1000분의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에 산출세액의 5배의 과태료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살펴봤고요. 넘겨서 46쪽에 오시게 되면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옵니다. 구분 건물. 이건 일반 건물이었고요. 구분 건물은 집합 건물이 되겠죠.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는 일반 건물이고요. 소유자가 한 사람이고, 이 구분 건물은 집합 건물입니다. 아파트 같은 거.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 그리고 평수가 넓은 그런 근린상가, 호수별로, 층별로,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지요. 여러분, 아파트도 집합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구분 건물이 되겠는데요. 거기 구분 건물 보시죠.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란 그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신청에 의해서 미등기 구분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한다. 그렇죠? 이때 미등기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역시 구분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 아니면 그 최초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또 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할 수 있고요.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사례가 나왔는데요. 47조. 저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제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도 되나요? 그랬습니다. 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해야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미등기 아파트의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먼저 보존 등기가 안 됐지만 그 건축물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등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미등기 아파트를 전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최초에 그 아파트의 건축물 대장에 최초로 등기된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까 건물하고 구분 건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분 건물에 대해서도 최초 분양받는 자가 미등기,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그 매도인은 매도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Q2번도요, 아까 일반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4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 기한 나왔죠. 역시 이것도 보존 등기를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최초로 보존 등기를 안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앞으로 최초로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역시 위반 시에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5배의 과태료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넘겨서 48쪽을 보시게 되면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이 구분 소유자들은 전원이 동시에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거기 나왔죠.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한 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한 채라는 건 한 군을 말하는 거, 일군을 말하는 거요. 한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한 동 이런 거 있잖아요. 101동 이렇게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구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파트와 같이 한 동의 건물 전체에 대해서 등기와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를 함께 전원이 동시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부동산 등기법에 나왔죠. 거기 3번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분 건물, 여러분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요 표제부가 있죠. 표제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건물은 표제부와 갑구와 물구가 있는데 집합 건물은 한 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표제부가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3번 보세요. 구분 건물의 소유자가 각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의해 그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네 번째, 건물과 집합 건물은 대지권 처분 일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전유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층계,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공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유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파트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은 대지권이 있어요.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분이 대지권이 있다는 거예요. 대지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전유 부분과 그 대지 지분을 분리해서는 양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처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게 되면 아파트 전유 부분과 그리고 대지권까지, 대지 사용권까지 같이 함께 양도해야지 건물만 따로 양도할 수 없고 대지만 따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처분해야 된다 해서 뭐라고 합니까? 처분의 일체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처분 일체성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거기 나왔죠. 구분 건물의 대지란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는 대지 및 규약에 따라 건물의 대지가 된 토지를 말한다. 2번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건물의 전유 부분, 건물에 대해서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바로 대지 사용권이 되겠습니다. 대지 사용권. 거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7번 보실까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처분 일체성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유 부분을 처분하게 되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처분에 따른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제2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같이 처분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요. 자, 남편하고요, 부인하고 협의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그런데 아파트 중에서 건물만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지권은 미등기입니다. 지금 서울에도 전국에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편이 일단 지금 대지권은 미등기된 건데 건물 등기된 것을 부인에게 뭘로 줬느냐? 이걸 위자료로 지급한 거야. 그래서 이 부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죠, 지금.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우리는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대물변제. 이것도 양도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1세대 1주택 하나밖에 없는 주택을 부인에게 대물변제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러 개의 부동산이, 집이, 주택이, 아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하나 줬다면 남편은 역시 대물변제로서 양도소득세를 낼 겁니다. 지금 뭐 소득세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대지권은 지금 미등기를 안 넘어간 거지요. 그래서 부인에게 지금 건물만 넘어간 거지요. 원래는 건물하고 대지가 같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지권 미등기를 이 남편의 시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된 거야. 나중에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서 시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 이혼한 이 부인에게 며느리죠, 며느리. 이제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혼했으니까. 이 시아버지가 너 이 아파트 전유 부분에 대해서 대지권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너 이 아파트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 사용하는 게 부당이득이다. 부당이득이니 너 대지권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써라. 지료를 청구했습니다. 지료를 청구했어. 대지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 이때 시아버지가 부당이득으로서 이 며느리에게 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청구한다면 어떻게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며느리는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거는 건물을 등기와 대지권은 처분일체성입니다. 처분일체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건물도 등기받고 대지도 등기받았는데 이때 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팔지 않고 건물만 팔았다. 처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처분 일체성입니다. 같이 동시에 처분해야지 따로따로는 처분할 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뭐를 줄 수 없다.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거기 49쪽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처분 일체성이 나와 있죠. 한번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A 3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전유 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 지분 중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 부인에게 해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 지분을 전 부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는 행위로 없는 행위로 대지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건물 부분, 전유 부분을 처분할 때는 대지 사용권과 동시에 처분해야지 별개로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시아버지는 부당 이득으로서 며느리한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 건물과 일반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이론을 해봤는데, 넘겨보시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나와 있죠. 양식 나와 있고 51쪽에 보시게 되면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 나와 있죠. 또 52쪽에 보시게 되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해 가지고 1번 부동산 표시 목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안내서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하고 똑같은데 다음 시간에 52쪽, 53, 54, 55쪽, 57쪽까지 계속 이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매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